관세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하는 것 때문에 60%나 관세 부분은 월컵을 했는데 15% 확정 낮아지면서 분기당 7천억 사이즈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깎아먹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로봇 현대에서 구체적인 거 26년도 본격적으로 계속 나올 거다. 엔비디아 칩 동맹을 통해서 5만 장을 받으면서 결국 현대차가 이동 데이터바로 스마트카가 휴머노이드까지 연결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엔비디아하고의 칩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근데 글로벌 브랜드로서 미래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저평가하면서 주주환원에도 진심이래. 근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걔네 심지어 엔비디아랑 협력한대.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 네, 지금 이제 막 11월 2일이 됐습니다. 12시가 넘었고요. 주말이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영상을 꼭 올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또 생각보다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께서 주말에 뭐 괜찮은 영상, 기업 분석 영상 안 올라오나? 그렇게 궁금하거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분이 단 한 분만 계셔도 저는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저도 주말을 즐기려다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또 거의 한 4, 5시간 자료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니까 꼭 좀 많이 봐주시고요. 김지훈의 훈훈한 구독자분들과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어디든 좋으니까 지역 축제가 예를 들어 먹거리나 볼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투자 관련된 어떤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강연회라든지 이런 지역 축제와 연관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싶고요. 지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돈은 제가 열심히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그걸로 벌면 되고, 그 행사 가는 거는 투자와 관련돼서 많은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지역 관련된 축제 어떤 기획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같이 조인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20명 이상 분만 모집이 되면 지방 어디든 가겠습니다. 서울은 누구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강연회 많이 하시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좀 댓글 달아주시고 저하고 좀 소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엔비디아 젠스랑도 팔란티어의 카프 창업자, 구글의 순다르 피차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대단하지만 저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 SK 최태원 회장님, 한화의 김승현 회장님, 현대의 정의선 회장님 엄청나게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고 믿고 그 발전하려면 기업들이 근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한시름 났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현대차 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힘들고 그룹 측면에서 부담이 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가가 말해줬죠. 현대차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부 시고가 하는데 현대차만 못 갔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 타결권도 있고 치맥 회동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왜 자동차 회사랑, 그게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 빅데이터의 테스트베드이고 자동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용 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이제 완전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SDV로 바뀌는 순간, 자동차가 테슬라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자율주행으로 되는 순간, 자동차는 이제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움직이는 전자기기랑 똑같은 움직이는 전자장치, 기계장치가 아닌 이제 전자장치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시대가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숨겨진 로봇주입니다.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저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자율주행 관련된 거, 물론 구글의 웨이모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웨이모를 제외하고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자율주행을 잘하냐? 네,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혼다가 현대차보다 자율주행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GM이나 포드가 현대차보다 자율주행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모두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를 제외하고는 다 도찐 개찐이라고 봅니다. BYD가 자율주행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셀트리온 포함해서 그 기업들이 잘 되면 주식시장도, 그 기업들이 성장하면 그 기업들을 투자한 투자자들도 당연히 돈을 버는 게 선순환의 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인터뷰한 것 중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를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적극적인 테스트 베드로 활용해도 좋다. 그 얘기는 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국내 기업들을 너무 응원하고
아직도 서학 게임에 너무 어떻게 보면 포커스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장으로 좀 많이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자산 배분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미국 주식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으로 봐도 국내 주식 시장이 최근에 막 괜히 5,000P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실적은 저는 무조건 뒷받침돼야 된다고 봅니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펀더멘탈보다 국내 증시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레벨업,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지배구조 개편도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고,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에 힘입은 국채 상법 개정도 있고, 이런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초입 국면에 있다. 정상화의 국면이 된다면 지수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레벨업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1년에 186조 매출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700조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해봐야지 아는 거죠. 당장 지금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 매출 186조, 삼성전자 매출 320조. 물론 엔비디아 이익률이 월등히 뛰어납니다만, 엔비디아 이익과 삼성전자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엔비디아는 트릴리언 7천조. 근데 삼성전자 지금 주가 엄청 많이 올라서 600조. 근데 매출은 엔비디아 매출의 거의 2배 매출이 삼성전자가 납니다. 그만큼 국뽕이 아니라 삼성전자 참 대단한 회사다. 엔비디아 매출과 비슷한 매출의 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입니다. 엔비디아 186조, 현대차 거의 190조에서 200조. 엔비디아 시총 7천조, 현대차 시총 30조가 채 안 되죠. 엔비디아 시총 7천조, 현대차 시총 59조, 약 117배가 차이가 납니다. 현대차의 매출과 엔비디아의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차 매출이 더 높죠. 이익도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엄청 비싼 거냐? 저는 현대차가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국뽕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물론 현대차를 깎아내리는 거는 야 자율주행도 너무 못하잖아. 현대차 뭐 지배구조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 전기차 잘하거든요. 하이브리드도 잘해요. 생각해보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잘해요. 내연기관차도 잘 팔아요. 자율주행 약하잖아. 그 자율주행 약한 것만으로 현대차를 깎아내리는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서 완성차 중에 탑5에 들어가는 플레이어로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럼 다른 완성차들,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완성차들은 자율주행 잘하냐? 잘 생각해보세요. 자율주행 얘기하면 나올 수 있는 게 테슬라고 구글의 웨이모밖에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도찐개찐이다. 충분히 나머지 플레이어 중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치고 나갈 수 있고, 현대차는 그룹사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자율주행을 지금 테슬라나 웨이모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패스트 트래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관세 타결을 필두로 현대차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미래차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자율주행에서도 탑티어는 아니지만 패스트 팔로우로 잘 따라갈 것으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너무나 잘 되길 바라고,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그룹에 투자했던 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너무 소외되셨을 것 같아서, 제 채널이 특정 섹터에 너무 편중돼서 보시지만 현대차도 앞으로 현대차가 가져갈 미래 방향성에 많은 관심과 주목을 해주시고, 또 현대차는 배당주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저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우선주가 지난 금요일날 폭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6%, 5.8%대 배당률이 나옵니다. 시중에 그냥 은행에 예적금에 넣어놔봤자 3% 될까 말까죠. 제2저축은행에 저도 일부 예적금 넣는 거 3%에서 계속 이자 떨어뜨린다고 문자가 옵니다. 3%에서 2.8% 낮아졌다, 2.6% 낮아졌다, 2.4% 낮아졌다. 현대차의 성장성, 장기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성장성에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배당을 받으신 현대차 우선주는 분기 배당을 줍니다. 2,500원씩.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하는 거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도 투자하면서 배당주의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 절대로 현대차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저한테 상당히 예의 없게 마치 호의를 베푸면 권리냐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을 진짜 싫어합니다. 거기보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도 곧 이제 50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반말 마시고 예의를 갖추고 호의를 베푸면 그걸 권리로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과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탐방도 다니고 싶고요. 스터디도 하고 싶고요.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투자 커뮤니티를 좀 크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넘게 올라가는 동안 30%밖에 못 올랐어요. 철저하게 소외됐고요. 여기 딱 한 종목 S&P 다이내믹스만 170%가 올랐는데, 이거는 자동차 모멘텀보다 방산의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나마 36% 오른 거,
금요일에 폭등 나와서 그저께 폭등 나와서 36%고요. 기아는 아직 20%가 안 되죠. 현대모비스 27%, 현대오토에버가 거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다뤄드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폭등이 나와가지고 현대오토에버는 주가가 좀 빠지면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양한 업종이나 다양한 기업을 공부하셔야지 상대적인 매력도를 판단해서 거기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더 강하게 들어가고 줄이고 이걸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너무 편중되게 제가 쓸데없는 정보나 쓸데없는 기업을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2차전지만 보시고 아니면 바이오 일부 종목만 보시고 다른 거 뭐 조금 관심 없으신 건 안 보세요. 올리는 게 뭔가 보람이 되고 뭔가 가치가 느껴져야 되는데 하루 종일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면 보시는 분들이 뭐 2,000분도 안 된다. 저도 조회수를 사람이다 보니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고르게 업종해서 거기서 다양한 고르게 업종을 올리면 올릴수록 거기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수익의 기회 폭, 선택의 폭도 다양해지고 더 투자 수익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조회수만 신경 써가지고 특정 뭐 2차전지만 올린다든 도움이 구독자분들한테 하나도 안 되는데 편중해서 보시니까 그거를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으로 보면 S&T 다이내믹스 빼고는 나머지 다 자동차 부진했다. 앞으로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이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 투자자가 야 한국에 지금 세계 주가 상승률 1등이라며 그렇게 대단해? 야, 거기 뭐 어떤 산업이 좋아? 어떤 기업이 잘 돼? 그거 얘기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야 거기 반도체 최강이잖아. 삼성전자 있잖아. 하이닉스 있잖아. 배터리 LG엔솔 있잖아. 그리고 현대차 얘기 안 할. 미국과 유럽에 가면 5등 안에 듭니다. 특히 미국에서 3등 거의 테슬라 빼고 GM 포드 맞먹어요. 더 판매가 잘 나올 때도 있고요. 거의 3위권입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5위권이에요. 5위권. 5위에서 6위권. 이렇게 잘하는데 현대차 돌아다니면 해외여행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잖아요. 근데 현대차를 얘기를 안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데 너무 싸대. 아니 GM하고 포드가 75조에서 90조 되는데 현대차 58조. 현대차가 GM하고 포드보다 전기차를 못 만드나요? 하이브리드 차를 못 파나요? 내연기관 차를 못 파나요? 자율주행 기술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GM이나 포드 로봇 없잖아. 현대차 로봇 갖고 있죠. 저는 도요타만큼은 아니더라도 도요타 시총은 지금 460조예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 비해서 현대차가 저평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에 얼마나 올랐어? 네, 삼성전자 거의 80% 넘게 올랐고요. 100% 올랐고요. 하이닉스 250% 올랐어요. 그럼 외국 투자자,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실적 잘 나와, 실적 브랜드력도 있으면서 실제 숫자도 잘 나오면서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은데 관세 때문에 걔네가 어려웠대요. 근데 이번에 관세 15%로 타결됐잖아요. 이 레벨이 당연히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 투자들이 급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금요일날 외국인 투자자들의 급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요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누적 상승률 1등부터 15등까지 꼽은 거예요. 누적 상승률. 요 자세한 얘기는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밸런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서 말씀드릴게요. 1등이 겁이고 2등 코스피에서입니다. 코스피,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로템, 이수페타시스, HD 현대 마린엔진, 두산 하나오션, 한화 미래에셋증권, SK 하이닉스 한국화보. 자, 야 효성중공업 485% 올랐으니까 끝났을까요?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 투자 아이디어로 노다지죠. 자, 일단 효성중공업부터 한국카본 중에 이 종목 꼭 기업 분석 올려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코스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1등 원익홀딩스인데요. 원익홀딩스가 갖고 있는 원익 로보틱스, 로봇회사입니다. 텐베거가 됐습니다. 974%. 로보티즈, 여기도 로봇회사죠. 848%. 바이오에 올릭스가 있고요. 기판에 심텍이 있고요. 바이오에 D&D 파마텍이 있고요. TLB 기판. 기판주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왔죠. 기판주. 저는 삼성전기를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올렸으니까 삼성전기 많이 봐주시고요. 로봇 또 있네요. 클로버. 그죠? 핫추핑과 티니핑. 미친 듯한 열풍으로 최근에 주춤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멘터 컨텐츠로 유일하게 들어와 있고요. 여기 로봇이 또 있습니다. 하이젠 아레네. 펜트론. 현대차, 한화, 하나, 키움, 유진, 유안타, 신한, 삼성, 미래, 대신다올, 교보, SK, NH, LS, IBK, DS, 상상인, KB, 삼성, 메리츠 모든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단 조금 아쉬운 거는 현대차가 가지는 미래 방향성
그거에 대한 걸 자세히 다룬 레포트는 없었습니다. 현대차의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이드 비이클 방향성, 자율주행의 방향성,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방향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또 자료가 모집되면 분명히 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실적은 어떤가요? 3분기 계절적 비수기 플러스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해량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익은 깎아먹었지만 글로벌 도매 판매 물량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03만 8천 대. 현대차는 연간 최소 100만 대 이상 파는구나. 그럼 곱하기 4하면 글로벌로 400만 대 가까이 파는구나. 엄청나게 잘 파는구나.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됐어요. 왜? 하이브리드랑 제네시스가 마진이 좋으니까,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보다 좋으니까. 분기 단위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46조 7천억. 곱하기 4 하면 엔비디아보다 매출 더 크네요. 200조죠, 200조. 영업이익 미관세 본격화 때문에 1조 8,200억을 깎아먹었는데 이게 안 깎였다. 현대차는 영업이익으로도 올해 또 최대치를 갱신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 깎아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관세가 나왔다면 4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겁니다. 엄청나게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업체 중에 상대적으로도 잘 버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종료되면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려고 얘네가 인센티브를 많이 뿌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익을 깎아먹었고요. 결국은 원래 8%대 마진이었는데 3분기 마진 4.7%. 관세 두들겨 맞고도 4.7%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현대캐피탈이죠. 자동차 금융 쪽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조 5천억의 OP 마진 5.4% 기록을 했고요. 상호관세 타결 직전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상호관세 타결 15%로 적용되면 영업이익이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저효과를 증권사들이 이제 앞당겨서 25년 말로 4분기로 앞당기고 있고요. 관세 부담이 6조 5천억, 현재 기준으로 매출의 3%였다면 내년에 2% 미만으로 관세 부담이 3조 8천억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개선되고요. 비축한 이익 체력 기반으로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점유율 확보 경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는 모델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GV80,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전기차 아이오닉 3 출시 계획이 있고요. 하이브리드건 전기차건 매력적인 신차를 현대차는 계속 쏟아냅니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신차 판매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마진율도 다시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주주 환원에도 진심인 회사입니다. 총 주주 환원율을 35% 유지하면서 3년간 4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장기 EPS는 계속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매 판매에서 현대차는 SUV랑 마진이 좋은 SUV랑 제네시스 상용차의 비중이 합산으로 70% 이상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는 28% 증가한 요 대수 기준점이니까요. 판매량 안 좋았다고 계절적 비수기 얘기하는데도 전기차는 9만 1000대, 하이브리드는 23% 증가한 16만 1000대를 나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제외했다면 영업이익은 4조 4천억에 마진율 9.6%까지 나왔을 겁니다. 현대기아차 마진율 좋을 때 자동차 업체 중에 유일하게 테슬라 제외하고 22자릿수 마진을 기록하는 시절도 불과 몇 분기 전입니다. 3분기 관세 비용 1조 8,200억을 현대차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을 하면서 관세 영향의 60% 수준을 만회했습니다. 연간 제조 공용화와 재료비 절감, 서비스 영역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현대차는 7천억 이상의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인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닛산이라든지 스텔란티스, 수익성이 낮은 회사들은 가격부터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의 하이브리드 차 원가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내년 1월 말에 실적 발표 때 총 주주 환원율 35%에 합당하는, 부합하는 기말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6%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두 미국 시장 내 탑티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비중이 현재 21%까지 올라갔고 내년에는 30%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5만 7천 대를 팔았고요. 4분기부터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이 수치는 충분히 내년에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 15만 1000대를 팔았는데요. 8.3%,
네,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친환경차를 전년 대비 42% 증가 74,000대를 팔았습니다. 친환경차라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플러스 전기차 포함입니다. 제네시스 포함해서 글로벌로 SUV를 65만 9천 대를 팔았고요. SUV 비중이 63.5%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팔수록 현대차의 전체 OP 마진은 올라갑니다. 인센티브가 전기차 소비자 세액 공제가 끝남으로써 그거를 인센티브로 메꾸면서 인센티브가 2,121억이 증가했습니다. 환율 급등한 효과 때문에 환율로도 2,807억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요 두 개 합산만, 인센과 환율 합산만 거의 5천억 가까이 비용을 깎아먹었습니다. 도매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비중은 계속 합산이 올라갈 겁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미국 내 현지 생산 내부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정입니다. 배터리 조인트 벤처 SK온과 LG 엔소라고의 합작 공장 생산 여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GM과 포드는 미국에서 전기차 부진을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차를 재배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현대차도 이런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꼼수로 부리지 않고 계속 전기차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25% 품목 관세 때문에 3개월 동안 온전히 적용된 3분기 실적에서는 월 평균 비용이 6천억 이상이었지만 이게 15%로 떨어질 경우 거기다 현대차 자구의 원가 절감 노력까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비용단이 월 1,500억 수준, 6천억대 비용에서 월 1,500억 수준으로 비용 구조가 4분의 1로 관세 15% 효과 플러스 자체 원가 절감 노력으로 비용 구조가 4분의 1이나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 구조 4분의 1 떨어진 게 당연히 OP 마진 영업이익률로 개선 효과로 나오겠죠. 실적 추정치는 내년에 대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뒷받침해줍니다. 엔비디아와 기대 이상의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 칩을 5만 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가장 나쁜 데가 12조 4천억, 가장 좋게 보는 데가 14조 9천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요거의 평균값인 13조로만 봐도 현대차 지금 58조 영업이익이니까 현대차가 58조 시장이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저평가다. 인도와 미국의 신공장 가동 물량이 내년도에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소차 미래 사업도 현대차가 국내에서는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 할부 캐피탈 쪽에서도 수익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고요. 관세 비용이 본격적으로 2조 2천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레거시 완성차들의 평균 PER은 8배입니다. 현대차 지금 올해 PER은 6배, 내년 풀 PER 5배에서 6배 사이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테슬라, 심지어 중국한테도 뒤처져서 AI에 대한 모멘텀을 전혀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아틀라스 3세대를 공개하고 레벨 2 자율주행 관련된 페이스카 테스트에 대한 결과가 내년에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현대차도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시뮬레이션 환경 내에서 학습, 엣지 칩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본격적인 협력 플러스 피규어 AI 로봇 회사를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한 걸 봤을 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엔비디아 지분 투자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는 3분기 기준으로 인센이 한 대당 3,634달러나 비용단에서 부담이 됐지만 당장 4분기부터 3,000달러 미만으로 인센티브가 하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 OP 마진 역시도 인수율 상승세로 때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5% 후반이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인수율이 75.1%까지 올라갔고요. 프라임 비중이 올해 3분기 비중으로 85%까지 올라왔습니다. 60일 이상 연체율은 0.77%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대차는 글로벌로 420만 대 이상을 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가 187만 대고요. 역시나 해외가 235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82만 대고요. 인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죠. 중국이 20만 대, 미국이 45만 대, 터키가 체코 대단하네요. 체코가 32만 대, 러시아가 4만 대, 브라질이 21만 대를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매 판매 434만 대, 이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올해 418만 대, 내년에 4만 대로 최소한 4%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평균 판매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3,600만 원대였다면 내년에 3,800만 원대. 27년도 2년 뒤에는 현대차 평균 자동차 판매 가격이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출이 올해 147조대라면 내년에 159조대, 27년에는 조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금융은, 할부금융은 올해 31조에서 내년에 34조, 27년에 38조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그럼 총 매출은 올해 189조. 네, 엔비디아 매출보다 많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이 186조 정도 됩니다. 내년에 204조, 27년에 213조의 계속 역대급 매출을 최대치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진은 올해 6.7에서 27년에 7에서 7.4%까지 OP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자동차 전문 콕스 오토모티브와 GM 포드에서 9월달 이후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 내년에 조금 더 저금리에 살려고 하는 자동차 대기 수요가 새로운 신차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미국의 점유율이 앞으로 자동차, 국내 현대차와 기아의 증익 사이클을 뒷받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물론 소비자 세액공제 소멸로 인한 전기차 수요 둔화를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로 벌크업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미국의 현지 생산을 아까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현대차는 현재 작년 기준 배당금 12,000원으로 봐도 현대차 본주가 배당 수익률이 4.2%다. 주가가 9% 금요일날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도 정말 괜찮다. 내년에 1월 달에 발표 예정인 자사주 매입 역시 주가 측면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15% 인하로 인해서 분기당 7,200억의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초 하이브리드 점유율은 하이브리드의 최강자 혼다를 뛰어넘으면서 글로벌 주요 하이브리드 메이커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투싼과 팰리세이드 못지않게 아니면 더 많이 팔리는 투싼과 아반떼 FMC 26년도 출시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 MS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대차가 기대하는 것은 이익 체력이 약한 닛산과 스텔란티스가 가격 인상을 실시하는 순간 현대차와 도요타의 하이브리드로 현대차와 도요타가 거의 독과점하는 하이브리드 시장으로 미국 시장에 급격한 재편이 나올 수도 있겠다. 미국 생산 차량 부품을 해외 수입해서 생산할 경우 15%의 관세가 보존되는데 현대차가 내년에 예상되는 관세 보존금만 8천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미국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1.1%로 미국 시장 내 탑3권이고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로봇 이런 미래 성장 가능한 부분이 현대차의 주가를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시적인 모멘텀입니다. 스마트카, 자율주행, 로봇 이게 다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관세가 해소됐기 때문에 미국 GM과 협업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풋 옵션 기한이 내년 6월로 도래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2026 2월달, 1월달이죠. 1월 말에 상반기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버전 신차 출시로 하이브리드 차종이 확대되고요. 내년에 하이브리드 차종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독점하고 있는 대형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상당히 마켓 쉐어를 추가로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내년에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60개월 기준으로 할부금리가 7.5%, 3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지만 이 7.5%에서 이제 앞으로 할부금리가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다.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품질, 브랜드 가치 관리를 위해서 수출 커터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 달부터 이구안신을 추첨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보조금 영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들의 가격 경쟁력도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6년도에 미국 메타플랜트, 조지아 메타플랜트의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투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플랜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테스트 시작하게 했고 아틀라스 3세대 내년에 빠른 공개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OEM 대비 압도적으로 현대차는 여전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현대차는 최근에 보통주와 우선주 계류를 축소하기 위해서 우선주 매입 비중을 증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한번 PER과 시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요타가 자동차 중에 가장 큽니다. 460조고요. PER 거의 10배 받습니다. GM이 92조고요. PER 6배를 받습니다. 포드가 75조고요. PER 9배를 받고 있습니다. 혼다가 77조고요. PER 11배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는 아니죠. 테슬라는 진짜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인데 테슬라가 2172조고요. PER 2배입니다. 테슬라는 비교 불가라고 치더라도 포드나 GM이나 도요타, 혼다에 비해서 현대차가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 국내 시장이 아니고 현대차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 상장했다면 이런 PER이나 이런 시가총액은 아닐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600조인데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1000조가 넘는 게 정상입니다. 엔비디아 GPU 5만 장 구입 예정으로 훈련이 재료가 될 이동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 확보 필요하고 엔비디아도 이 이동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성능 추론 컴퓨터를 탑재한 스마트카 판매가 본격적으로 개시돼야 되고 현대차는 스마트카를 28년도부터 판매 계획을 잡았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더 빨리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스마트카 판매 계획은 더 땡겨지지 않을까. 현대차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로 가는 과정이 더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카 관련된 기술 공개한다고 합니다. 1월 달에. 스마트카는 말 그대로 운전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전 로봇에서 엔비디아 협력이 확대되면 결국은 최종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대될 겁니다. 왜? 이미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탑티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중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현대차다. 앞으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또는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로봇 동맹 더 강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레거시 OEM 중에 독자적으로 현대차만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1월 달에 현대차는 다중 로봇 출품 관련된 스펙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월 달에 스마트카 데모 버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 자율주행 또는 로봇을 선도하는 업체들하고 다양한 협업 발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1일 새벽이 이제 11월 2일이 됐습니다. 11월 2일 기준 현대차 우선주를 1년 이상 보유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 5.5%가 나오고요. 이미 매 분기마다 2,500원씩 분기 배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조금 더 많이 줘요. 6,000원에서 8,000원 줍니다. 동일 가정으로 현대차 EUB는 배당 수익률 역시 5.5%고요. 현대차 사무비는 배당 수익률 5.6%입니다. 근데 현대차 사무비는 거래량도 너무 적고요. 시총도 가장 작습니다. 비추고 현대차 우선주나 현대차 EUB는 배당주 관점으로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고요. 현대차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안정화되면 40만 원 넘는 목표가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고 목표가 계류율 25%, 주가가 폭등해서 오늘 11월 2일 기준으로 평균 목표가 계류율 13%입니다. 합산 비중 제네시스 고마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판매량, 평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모두 잘하고 있고요. 신차, 매력적인 신차가 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잘 팔리는 아반떼, 여기 보시면 아이오닉 3, 잉스터가 바로 캐스퍼입니다. 캐스퍼. 요거 건져서 내년 1분기에 쏟아집니다. 2분기 때 투싼 나옵니다. 투싼하고 GV9. 요거 의미 있는 생산 차질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한 것도 현대기아차고요. 경쟁사를 초기화하는 현대기아차의 압도적인 영역 성장률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자, 미국, 체코, 터키,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미국, 브라질, 인도. 이 데이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하는 게 도요타가 압도적입니다. 56%, 혼다가 20% 가까이 내죠. 두 개 합산 76%인데 이 시장을 현대기아가 계속 지금 뺏고 있다. 포드 PER, 여기 지금 뭐 보시면 이 말도 안 되는 PER 있죠. 여기 하노 시스템 228배, 요거 빼고면 10배고요. 내년 포드 PER 9배인데 현대차가 평균 자동차 부품에서 포함해도 그거보다도 떨어져요. 올해 7배, 내년에 6배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와서 6배인데 이거 관세 15% 적용돼서 분기당 7천억 정도 세이브되는 거 고려하면 이 PER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올해 188조에서 190조, 내년에 194조에서 27년에 200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평균값 보면 편차가 심하긴 한데 이거 당장 내년에 26년도에 대부분 증권사가 매출 200조 이상 봅니다. 200조 이상 보고요. 영업이익 13조 봤는데요. 이거 13조도 굉장히 낮게 본 거예요. 지금 12조 5천억에서 제가
컨센이 14조 9천억까지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4조 9천억 컨센으로 보면 지금 5배 초반입니다. 5배 초반. 그 다음 기아는 어떻게 현대차보다 덩치가 작은데 매출 성장이 5%, 3%, 4%입니다. 심지어 이익도 내년에 늘어나는 폭이 현대차보다 더 적죠. PER 5배 정도 수준이고요. 현대차 최근에 개인들이 엄청 샀습니다. 저는 이거 현대차 자동차 모멘텀보다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스마트카 요 모멘텀을 보고 산 투자자라면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자라고 보고 있고요. 급격하게 외국인 기관 쌍매수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미친 듯이 팔았고요. 연기금 사도도 들어왔습니다. 추세가 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외국인은 금요일도 팔았네요. 기관만 샀습니다. 연기금 좀 사고 있고요. 현대차는 요 구간에서 요 구간 한번 돌파하고 레벨업 됐고 여기서 또 레벨업 돼서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 이게 지금 6월달 24년 연봉으로 보셔야 돼요. 6월달 데이터를 6월달의 전고점을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6월달 전고점하고 한 2, 3%예요. 다음 주 정도는 6월달 전고점 좀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일 최고점 영역인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상당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한번 차익 실현 대차게 하고 다시 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 신고가 찍고 다만 기아 마찬가지로 24년 6월 전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려는 시도 나올 것 같고 여기도 과거 이런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현대차 1분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모두 잘 팔고 있다. 관세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 노력하는 것 때문에 60%나 관세 부분은 벌크업을 했는데 15% 확정 낮아지면서 분기당 7천억 사이즈의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그렇게 깎아먹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로봇 데서 구체적인 거 26년도 본격적으로 계속 나올 거다. 세 번째, 엔비디아 칩 동맹을 통해서 5만 장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이동 데이터, 결국은 현대차가 이동 데이터 바로 스마트카가 휴머노이드까지 연결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엔비디아하고의 칩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다. 네 번째, 배당주로도 진심이다. 현대차 우선주 기준 현재 11월 2일 지금 새벽 2시가 됐네요. 기준 배당 수익률 5.5%. 주가 빠져서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 배당주 관점에서도 너무 매력적.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에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근데 글로벌 브랜드로서 미래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밸류에이션도 저평가하면서 주주 환원에도 진심이래. 근데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걔네 심지어 엔비디아랑 협력한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대차에 딱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존경하는 윤지호 센터장님 정도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많이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정도고 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예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상 편중돼서 보지 않으시길 부탁드렸어요. 모든 종목과 기업을 보셔야지 거기서 많은 투자 기회가 열립니다. 제가 조회수 신경 쓰면서 특정 섹터에 편중돼서 올리면 구독자분들한테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탐방도 다니고 실제 예를 들어 구독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말 그대로 포스코 퓨처엠 엄기천 사장님 대담도 하고 채널이 많이 커지고 쑥쑥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